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3일 금요일 아침 9시 44분입니다. 어젯밤 미국은 또다시 찔끔 올랐는데요. 움직임들이 그렇게 요즘에 속 시원하지는 않죠. S&P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2, 3거래일 동안 만들어놨던 저항을 돌파안착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러면 이제 속 시원한 시세가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답답하긴 답답했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어떤 오늘 밤에 있는 고용지표를 기다리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냐, 오늘 밤에 있는 고용지표 눈치를 봐서 그런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에요. 다들 이제 그런 거죠. 고용지표 나오고 나서 움직이자,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그래서 요즘 움직임이 비리비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보자면은, 지금까지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 어떤 이런 지표가 나오면은 올라가던 시장이 꺾일 것이라는 어떤 그런 가정이나 기대감을 갖고 일단 쳐다보고 있는데, 꺾인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게 어쨌든 다양한 패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꺾더라도 위로 올라가던 걸 위로 올라가는 걸 꺾는다 하더라도요, 꺾는 과정에서 다양한 일들이 생길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오버슈팅을 한번 줬다가 다음날부터 움직인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오늘 밤엔 적당히 도치형 봉태로, 도치형의 형태로 해가지고 그냥 뭐 적당히 비리비리 하다가 뭐 다음날 꺾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이렇게 뭐 장대음봉으로 내리꽂을 수도 있고, 다양한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벤트가 나왔다라고 해서 막 곧바로 막 어떤 대응을 하는 것보다도 조금 좀 지켜보고, 만약에 이제 내가 자신이 있다, 이 정도 예상을 했는데 숫자가 이렇게 나왔다, 난 거기에 맞춰 대응할 능력이 있다, 난 손가락이 빠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면은 뭐 장대음봉 튀어나올 것 같네, 그러면 당장 오늘 밤에 뭔가 추격을 하던가 하실 수도 있을 거고, 아무튼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좀 확인하고 나서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어떤 지표가 나왔다라고 해서 이게 막 무조건 막 그날 그날 밤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요즘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지표가 나오고 나면은 이 지표가 제대로 시장에 반영되는 데까지 몇 거래일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어쨌든 너무나 큰 기대감은 좀 일단은 넣어 놓으시고, 오늘 밤에 뭐 오버슈팅도 나올 수 있다, 이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는 게 일단 좋을 것 같고요. 어젯밤에 이제 어젯밤 영상에서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젯밤에 살짝 이야기는 드리긴 드렸는데, 이 경제지표가 예상을 하는 건데요. 예상을 하는 건데, 어디 갔냐? 오늘 밤에 나오는 지표가 여기 있죠. 논팜롤 페이롤스 요거거든요. 논팜 페이롤스 요건데, 지금 예상치가 75만이란 말이죠. 이 솔직히 지난달에 94만 3천 나왔고, 그리고 지지난번에 93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93만, 94만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예상치는 75만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솔직히 오늘 밤에 어떤 서프라이즈를 유도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서프라이즈를 유도하려고 얘네가 일부러 75만이라는 숫자를 적어 놓은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좀 일단 해보긴 해요. 이런 생각을 일단 어젯밤에 말씀드렸고, 일단 이대로 되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참고로 지난 8월달 같은 경우도 비슷한 상황이긴 했어요. 지난 8월달 같은 경우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고용지표 논팜 페이롤스가 발표되기 전에 똑같이 이 며칠 전처럼 ADP가 발표가 됐단 말이죠. ADP 고용지표가 수요일날 밤인가 발표가 됐지 않았습니까? 수요일날 여기 있죠. ADP가 발표가 됐잖아요. 8월달에도 똑같았다고요. 8월달에도 ADP가 쇼킹하게 나왔고요. 그리고 금요일날 밤에 논팜 페이롤스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굉장히 서프라이즈 했다는 거. 이번에도 똑같은 모양으로 갈지 아무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성은 좀 있어 보여요.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얘가 이제 또 75만이 아니고 75만을 훌쩍 넘어서는 숫자가 나온다면은, 미국 고용시장의 회복이 빠르다 이러면서 뭐 테이퍼링이 빨라질 수 있다, 금리 인상이 빨라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좀 생겨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긴축 우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국 시장은 또 안 좋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미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미국은 여기에 대한 만약에 이게 서프라이즈하게 나온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경제가 좋아지는 거니까 S&P가 강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미국도 긴축 우려다 이러면서 좀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이거는 장사하는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시장 반응을 좀 살펴보고 좀 시간을 두고 대응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살펴봤고, 어제 밤 같은 경우는 이니셜 잠리스 클레임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34만이라는 숫자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죠? 예상치보다 조금 낮아요. 이건 낮은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경제 회복이 뭐 생각대로 잘 되고 있다라는 이런 지표가 나왔으니까 일단은 뭐 미국 증시가 뭐 상승 마감했다,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실업지표 개선이라고 돼 있는데 뭐 사실상 그냥 이제 예상치를 충족한 거죠. 34만 5천이 예상치였는데 34만을 써놨으니까 뭐 이 정도면은 예상치에 부합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지표가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어젯밤에는 기대치 충족이니까, 그래서 그냥 어쨌든 그 어떤 중요한 이벤트, 오늘 밤에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미국은 일단 뭐 눈치 보기를 이어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다른 뉴스 같은 거는 없어 보이는데 여러분들과 볼만한 뉴스 이런 거 정도 좀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한 두 가지만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이 구리아연, 알루미늄 등 국가 비축분 15만 톤을 방출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원자재 시장에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겠죠. 이미 단기 하락 추세인 원자재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긴 하겠죠. 이게 9월 2일 날 어제 오후 1시쯤 나온 뉴스니까 이미 뭐 시장에 반영은 돼 있긴 할 텐데, 아무튼 이 중국이 전 세계 원자재를 다 빨아먹는 주요 주체로서 얘네가 중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원자재 가격에 민감한데 이 원자재 가격이 비싸다라고 중국 정부가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원자재 가격이 앞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일단 좀 거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일단 뭐 드리고 싶고요. 원자재 가격을 어쨌든 이렇게 자꾸 떨어뜨린다는 건 분명히 신흥국 주식 쪽에도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거다라는 거, 이런 거를 좀 암시하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뭐 이런 거 정도 제목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젯밤에 이제 나온 뉴스인데 ECB 테이퍼링 관련된 뉴스입니다. ECB 테이퍼링, 사실 지금까지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죠. 미국 경기만 좋고 유럽 경제는 좀 회복이 느리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유럽에서 드디어 테이퍼링 이야기가 뭐 한 일주일쯤 전부터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어젯밤에 이게 약간 좀 공식화된 모양이긴 한데 어젯밤에 이게 좀 시장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친 모양이더라고요. 사실상 이제 지금 현재 여기 타이틀에는 보면은 뭐 실업지표 개선이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데, 어젯밤 같은 경우는 이 유로존의 테이퍼링이 좀 시장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보긴 해봤습니다. 유로존 테이퍼링 이야기가 드디어 나오고 있긴 합니다. 솔직히 근데 유로존 같은 경우 일단 저의 생각은 그래요. 이게 유로존이 진짜 경제 회복이 뭐 좋아서 진짜 모든 상황이 우호적이라서 테이퍼링을 한다라기보다는 최근에 달러 강세 이런 것 때문에 뭐 자금 유출 이런 걸 우려해가지고 테이퍼링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좀 더 진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보긴 해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이 어떤 뭐 긴축적인 스탠스를 취하기 한참 전부터, 예를 들면은 뭐 브라질, 아르헨티나, 뭐 터키 이런 정말 약한 신흥국들은 이미 금리 인상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버티다가 미국이 조금 더 긴축적으로 나가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금리 인상을 했죠.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을 한 거죠.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을 하게 된 거고, 이제 미국이 완전 긴축적으로 나가는 낌새가 보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비교적 선진국에 들어가는 유로존도 울며 겨자 먹기로 이렇게 금리 인상까지는 아니고 울며 겨자 먹기로 약간 긴축을 하는 듯한 이런 인상을 좀 받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미국이 확실히 긴축적으로 많이 나왔다는 증거로 보입니다. 지금 22도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요. 어쨌든 지금까지 이런 일들을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죠. 뭐 터키가 어쩌고 브라질이 어쩌고 아르헨티나가 어쩌고 하면서 예전에 금리 인상했었다는 거 정말 오래전에 뉴스를 봤고, 그에 이어서 얼마 전에 한국도 했고, 한국이 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유로존까지 테이퍼링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은 전 세계적으로 일단 유동성 파티는 이제 거의 끝났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제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비둘기는 좀 사라진 것 같고, 전 세계적으로 일단 매파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건, 어차피 다 같이 매파적이라면 누가 가장 매파적이냐, 그리고 누가 가장 덜 매파적이냐, 이제 이런 상대적인 속도를 좀 비교하는 게 이제 아무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쨌든 근데 누가 뭐라고 해도 미국이 가장 매파적이죠. 지금 전 세계 중에서는요. 미국이 가장 매파적일 거고,
물론 아까 전에 이야기를 안 드렸지만 중국도 여기 어디쯤 끼는 것 같아요. 중국도 여기나 아니면 우리나라 정도 비슷한 이 정도 레벨대에 끼는 것 같긴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 이미 오래전에 올해 초쯤일걸요, 그죠? 올해 초쯤에 이미 양적 완화 중단해버렸죠. 그런 모습 볼 수가 있을 거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요런 흐름들이 이어져가지고 이제 다 같이 매파가 됐고, 유동성 잔치는 좀 이제 너무 신난 그런 파티의 분위기가 좀 식었긴 식었다라는 거. 그래서 아무튼 이제 뭘 따져야 되냐, 누가 가장 매파적이냐, 여전히 그래도 미국이 가장 매파적이지 않냐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보면 알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거죠. 뭐 미국이 GDP가 제일 큰데 경제 성장률이 뭐 12%가 찍히고 있으니 뭐 중국은 7% 찍히고 있고, 뭐 물론 유럽 지역 13%라고 찍히고 있긴 한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이게 작년에 얻어맞았던 것도 너무나 많이 얻어맞았어 가지고 사실 13% 오른다고 해도 이게 그다지 큰 의미가 그죠? 13% 저렇게 찍혀있다 하더라도 완전한 회복과는 좀 거리가 좀 멀죠. 아무튼 이 미국에 비해서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이 조금 좀 회복이 좀 느린 측면이 좀 없진 않다. 특히 유럽 쪽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여튼 이런 이야기들을 좀 했고, 그죠? 유럽 테이퍼링 이야기까지 했죠. 그래서 하여튼 어젯밤 미국 주식시장 보면은 갭상승 출발했다가 뭐 이벤트 경계감 때문인지 일단 좀 내려오긴 내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젯밤 미국 주식시장을 비롯한 전반적인 자산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위험 자산에 우호적인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긴 나왔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뭐 유로존도 테이퍼링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유로화 강세가 좀 지난주부터 해서 한 2주간 유로화 강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어젯밤에 그래서 자빠지던 구리 그리고 국제유가도 양봉을 달면서 올라왔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는 또 다시 레벨업을 하려고 하는지 일단은 어제 장대 양봉을 보이면서 지난 몇 거래일간 넘지 못했던 라인을 돌파 한창하는 모습이고요. 네, 뭐 그래봐야 반등식 매도 전략이고, 그래봐야 위쪽에 저항들이 워낙 많아서 모양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구리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뭐 장대 음봉 다음에 나온 조그마한 양봉이라 뭐 딱히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고, 하여튼 뭐 어젯밤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위험 자산들이 많이 올랐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뭐 유로존 테이퍼링 이런 이야기 하고 있긴 한데, 유로존 테이퍼링이 사실 근데 좀 그런 것들이 시장에 이미 다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좀 있긴 있어요. 가만 생각해 보시면 이미 8월 20일부터 해갖고 2주 연속으로 지금 유로화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모든 위험 자산들이 다 그래요. 8월 20일 부근부터 해서 유가도 구리도, 그리고 8월 20일쯤부터 해갖고 미국 주식도 지금 뭐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런 모습이라서, 사실 어떤 그런 관련된 이슈들 유로존이 테이퍼링을 한다든가, 또 아니면 뭐 오늘 밤에 있는 중요한 고용지표, 어떤 그런 시장의 기대감들은 사실 얼추 다 반영이 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자연스럽게 좀 이야기 주제가 좀 이제 넘어갔는데, 어쨌든간 오늘 밤에 중요한 이벤트 발표가 있고, 또 그리고 어젯밤에 뭐 유로존 테이퍼링 이야기까지 나오긴 나왔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이미 주식이 한 2주 정도 급하게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지금 튀어나와가지고, 과연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이거를 이때쯤 이런 재료를 터뜨리는 걸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긴 해봤는데, 일단 뭐 분위기는 뭐 숏 쪽에도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떤 기대감, 숏에 대한 기대감 품어보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지난 2주간 이벤트 발표 앞두고 2주간 신나게 많이 올랐으니까 오른 거를 좀 되돌려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런 생각 정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어제 그래서 뭐 미국이 상승 마감하긴 했는데, 이벤트 앞두고 그렇게 올라가지고 계속 뭐 좋은 모습을 보이긴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변동성 지수는 그래서 일단 16자리에서 어떤 든든한 지지력을 결과적으로 좀 불안했지만은, 어젯밤에 굉장히 불안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아침에 눈 뜨고 나서 보니까 5거래일 정도 16 부근의 지지력을 확인한 꼴이 됐고요. 오늘 밤에 이벤트 발표를 재료로 해서 한번 올려 먹으려는 그런 생각이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어딘가가 일단 어떤 지지력을 확인했으니까 이번에는 올라올 차례겠죠. 올라올 차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지지력을 많이 만들어 놨다, 이거 반등의 발판이 될 수 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오늘 밤에 바로 이게 변동성을 터뜨릴 건지, 아니면 여기서 언더슈팅을 한번 장대 음봉을 확 줬다가 뭐 위로 올릴 건지, 아니면 오늘 밤도 쉴 건지, 그런 건 사실 아직까지 뭐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이 상황에서 지금 볼 수 있는 건 일단 최소한 이렇게 미국 주식의 변동성이 감소하던 이 현상은 어젯밤까지 해서 일단 마무리가 거의 됐구나라고 보는 것, 그것까지가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가 시장을 통해서 읽을 수 있는 거겠죠. 그것까지는요, 일단 하방 경직성 만들어 놨다, 여기 16 어딘가에서 하방 경직성을 만들었다, 요거까지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만간 변동성 살아나긴 하겠다, 이런 측면 볼 수 있을 거고, 나스닥 변동성도 뭐 그렇습니다. 나스닥 변동성도 지금 지켜야 될 자리, 여기 6월 달부터 해서 지금 이제 한 2달 가까이를 잘 지켜주고 있으니까 얘도 조만간 이제 한번 좀 터뜨릴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그게 뭐 오늘 밤이냐 지금이냐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건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에 베팅하기는 지금 UVXY가 아직 이게 저점에 대한 지지력이 좀 완벽하게 나온 건 아니라 좀 개인적으로 부담스럽다라고 봐요. 근데 오늘 밤에 뭐 그런 가능성도 있긴 하겠죠. 뭐 고용지표를 핑계로 해서 그냥 바로 V자로 반등시켜버릴 가능성도 없진 않을 겁니다. 근데 뭐 솔직히 뭐 V자 반등 이런 건 제가 잘 못 잡아드리겠고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자신 있으시면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하여튼 아직까지 지지력 확인은, 어떤 눈에 띄는 지지력 확인은 되지 않았는데, 빅스 지수는 일단은 지지력이 좀 확인이 되긴 됐습니다. 글쎄요, 어떻게 베팅을 해야 되려나 저도 아직까지 좀 감이 안 쓰네요. 뭐 이런 모습 볼 수가 있겠고, S&P 지수 자체는 지난 3거래일 동안 이 못 넘었던 저항을 돌파한 척 하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일단 보여줬습니다. 더 갈 것처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일단 보시다시피 지난 2주간 많이 올랐었고, 또 그리고 지금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자리에서 뭐 22 테이퍼링 이야기 나오고, 또 그리고 거기다 대고 지금 고용지표 발표도 있으니까 고용지표도 왠지 서프라이즈하게 나올 것 같다라는 심증을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뭐 지켜보자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젯밤에 고점을 2거래일간 확인을 하긴 했는데, 오늘 밤에 빠지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이긴 할 텐데, 이것도 뭐 일단은 뭐 엿장수 마음대로겠죠. 엿장수 마음대로일 테니까. 이것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습니다. 이게 어젯밤 나스닥 모양하고 똑같죠. 이렇게 나오면은 황이고요, 이렇게 나오면 아무것도 아니고, 연속적으로 하락을 보여주면은 이제 이런 자리에서 베팅을 하는 게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뭐 글쎄요, 그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하여튼 그래서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뭐 나스닥은 상방 제한적인 모습, S&P는 더 올라갈 것처럼 이런 모습들을 만들어 놨다라는 거. 하여튼 어제 S&P가 오른 거는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뭐 기대치를 충족했기 때문에 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여튼 뭐 이런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유로존 테이퍼링 뭐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달러 약세 일단 뭐 자연스러운 모습이고요. 한 2주 정도 지금 현재 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원달러 환율은 일단은 계속 뭐 일단 여기 어디서 일단 추가로 더 일단 빠지지는 않고는 있네요.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어제 만들어놨던 그런 지지력을 테스트하는 건지 어쩐지 일단 여기 어디서 버티고 있습니다. 55원, 56원 부근에서 버티고 있어요. 딱히 뭐 이상한 거 없고, 너무나 좀 속도가 빨랐던 거에 대한 조정이 좀 적당히 잘 이루어지는 구간이라고 아직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정도 일단 살펴봤고요. 오늘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뭐 하락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날이긴 했겠죠. 왜냐면은 지난 2거래일, 3거래일 정도 어떤 저항을 확인했으니까 420이 저항이구나 라는 걸 일단 인식은 했으니까요. 오늘 같은 경우 좀 하락을 해주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일 거라는 생각은 하긴 했는데, 일단 뭐 미국이 좋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오늘 밤에 어떤 경제지표 발표 이런 게 있으니까 사실 뭐 그런 걸 재료로 해가지고 일단 뭐 버텨주고는 있는데요. 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움직임이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발표 전이고 해서 그래서 사실 딱히 뭐 지금 코스피에 관해서 딱히 뭐 드릴 말씀은 없고, 하여튼 빠져야 될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간 일단은 양봉이 나오는 거는 일단 숏 포지션에 일단 별로 안 좋은 그림이긴 하겠죠. 조금이라도 좀 빠져줘야지 어제 나온 음봉이 의미가 있는 건데, 일단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 어제 나온 음봉은 큰 의미가 없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모습이고요. 사실 어젯밤에 그 영상에서 좀 그런 이야기를 좀 하긴 했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좀 약간 지금 찜찜하긴 찜찜해요. 일단 420을 못 넘고 있긴 한데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왠지 이게 오버슈팅 한 방 정도, 장대양봉 하나 정도 더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아마 9월 2일 아침쯤이었나 아니면은 9월 1일쯤이었나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긴 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찜찜함 하나, 그냥 저만의 생각이겠죠. 이건 어쨌든 저만의 근거 없는 찜찜함 하나, 장대양봉이 하나 더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어쨌든 근데 이거는 왜 장대양봉이 나와야 되냐, 뭐 딱히 뭐 근거는 없어요. 딱히 근거는 없는데 왠지 이대로 꺾이진 않을 것 같다라는 그냥 그런 느낌이 하나 있고, 이 현실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지지와 저항을 살펴보면 일단 420도 못 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장대양봉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건 그냥 저만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긴 있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뭔가 찜찜해요. 그래서 장대양봉이 한 방 더 남은 것 같긴 한데, 근데 아무튼 일단 420도 못 넘고 있으니까 그냥 그건 저만의 개인적인 생각인 걸로 저는 치부하면서 그렇게 일단 보고 있긴 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다시 한번 간당간당하게 풋옵션들이 어떤 저점에 대한 지지력들을 확인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제 1155원 부근의 지지력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번 주 내내 결국 그거죠. 이번 주 내내 선물로 치면 420, 415 뭐 좁은 박스권, 원달러 환율로 치면은 1155원, 1160원 박스권 안에서 이제 요 안에서 간을 보고 있는 거고, 풋옵션들은 이제 보시면 이제 지난번 직전 저점에 대한 지지력을 테스트하고 있는 요런 과정들인 거고, 콜옵션들은 뭐 21선과 그리고 여기 지난번 직전 저점 자리에 대한 어떤 지지력 뭐 요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요 안에서 놀고 있는 거고, 다들 이제 뭔가 움직여 보려고 다들 어떤 원대한 꿈을 품고 이 상황에서 지금 이제 뭐 힘을 비축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겠죠. 이 힘이 어디로 터져 나갈지는 저도 일단 뭐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모르겠으니까 그 예측보다는 대응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또 애매한 자리죠. 그죠? 420 부근이잖아요. 이미 420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셨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420 부근에서 뭔가 한번 하셨던 분들은 지금 해봐야 418, 419니까 결국 다시 그 자리죠.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기가 또 나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혹시나 모르니까 425 부근이나 425를 살짝 넘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남은 여러분들이 그 현금 가지고 있는 거는 이 최소한 이제 남은 현금은 지금 쓰는 게 아니고, 혹시나 모르니까 425, 426 쪽으로 넘어갔을 때 한번 집행할 만큼은 좀 남겨놔야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으시면 팍팍 지르세요. 자신 있으시면. 아, 나는 딱 보니까 420 못 넘을 것 같아. 오늘 밤에 고용지표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바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폭락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오늘 지금 팍팍 지르시면 되는데, 어떻게 될지 난 모르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425나 426 부근까지, 425 살짝 넘어가는 그런 생각까지 해놔야 되겠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현금 가지고 계시다면 그 현금은 425가 넘어가든 아니면 아래쪽으로 확실히 내려오든 그 둘 중에 하나 결정되고 나서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이런 모습을 일단 뭐 말씀을 드렸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보시면은 변동성 지수들은 계속 어딘가 하방 경직성들을 보이고 있고, 조만간 터트리긴 할 모양인데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언제 터트릴까는 세력들 마음이니까. 하여튼 뭔가 힘들은 많이 모아놨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만약에 이제 콜옵션이 음봉에 하락 마감해버리면은 그림이 굉장히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죠? 어제 음봉 나왔었기 때문에 이 음봉을 이렇게 양봉으로 극복이나 회복해주는 모습을 못 보이고, 오늘도 연속으로 음봉 떨어지면 하락인자로 또 죽을 가능성이 생겨버리겠죠. 콜옵션들이요. 그런 것들 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 조만간 이제 그 다음 주가 선물 옵션 동시만기가 됐더라고요. 이 달력 잠깐 보시자면은 다음 주죠. 다음 주에요. 다음 주 몇 거래일 안 남았어요. 이제 9월 9일 날이 선물 옵션 동시만기가 되는데,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놔야 되는 이벤트라고요. 뭐 솔직히 만기일이라고 해서 뭐가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머릿속에 알고는 있어야 된다. 파생상품 같은 장난을 굉장히 심하게 칠 수 있는 날이다. 무슨 어떤 슈팅이든 그런 것들을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슈팅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런 구간이 만기일이니까
만기일이 9월 9일이라는 거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또 그리고 이 달력 보시면은 지금 여기는 빨간색으로 표시가 안 되는데 22일 날이 추석 마지막 연휴더라고요. 23일부터 한국 시장이 개장을 하는데 22일 날 하필이면 밤에 이제 FOMC 회의가 끝나거든요. 23일부터 정말 이제 재밌어지는 본 게임이 시작이 되겠죠, 그죠? 이런 점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한 FOMC 회의까지 2주 정도 남았고요. 다음 주는 만기 주고 이런데 이 지금 이러한 이 애매한 느낌의 시장 이런 것들은 앞으로 한 2주 정도는 그래서 더 지속되지 않겠냐라는 거를 좀 일단 마음속에 좀 넣어놓긴 해야 될 것 같아요. 2주 정도는 더 고생할 수 있겠구나. 최소 어쨌든 뭐 10월은 돼야 된다. 이런 생각 정도를 하시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씨 뿌리는 과정이고 뭔가 열매를 실제적으로 결실을 보고 이러려면은 10월은 돼야 되지 않겠냐. 잘 풀린다면은 그런 생각입니다. 대략적으로 이 큰 그림 한번 넣어놓으시라고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 코스닥 시장 아무튼 지금 뭐 냄새는 솔솔 풍기지만은 아직까지 눈에 띄는 그런 신호는 없으니까요. 만약에 이제 오늘도 음봉에 하락 마감 해주면은 그러면 이제 오늘도 코스닥 시장 노셨다가 충분히 노시다가 오후 3시나 3시 15분쯤 돼가지고 HTS 켜봤는데 코스닥 150 현물이 음봉에 뭐 하락 마감 정도 해주면은 그럼 또 조심스럽게 들어와갖고 8월 20일부터 올라오던 이 흐름이 그만 갈 건가 라고 의심해 볼 수 있겠죠. 음봉에 하락 마감하면요. 그러면은 뭐 또 조심스럽게 뭐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거 정도로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하여튼 뭐 너무 어떤 기대도 하지 마시고 너무 뭐 실망도 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매일매일 그냥 차분하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장 추석 지나야 추석 지날 때까지 아마 그럴 거예요. 추석 지나서도 아마 조금 더 그럴 수도 있고 FOMC 회의 이후에도 좀 장난 좀 칠 수 있고 그렇다는 생각 가지고 아무튼 뭐 거의 뭐 9월 한 달 동안은 씨 뿌리는 기간이다 생각하고 좀 열심히가 아니죠. 그냥 어쨌든 좀 그 마음가짐을 좀 경건히 하면서 차분하게 대응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9월 달은요.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10월일 것 같다. 이 정도 이야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